만나서 반갑습니다. 2017 수능 개념 똑소리 나는 화학2를 맡은 이인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20강은요. 화학평형, 평형상수, 화학평형이 뭔지 배웠던 그 개념 안에서 평형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화학평형의 이동,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화학평형의 이동을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르샤틀리의 원리 낯선 단어, 그리고 뭔가의 또 하나 법칙, 이런 머리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몇 시간 전에 화학평형을 설명하면서 평형을 건드릴 수 있어 라고 하는 비유로 짧게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뭐냐면요. 선생님 학교 학생들은 이제 그 교과교실제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교무실이 있는 화학실에 와서 수업을 듣습니다. 근데 화학실에 와서 보면 그 테이블이 2인, 그러니까 2인으로 2명이 하나쯤 앉아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책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한번 경험을 돌이켜보세요. 대부분의 중학교, 그리고 현재 뭐 일반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보통 1인 1책상을 쓰죠. 자, 이 1인 1책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먹고, 굳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생각해서 막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야자 시간에 막 열심히 이렇게 딱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옆으로 뛰쳐나가면서 내 책상을 이렇게 픽 건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아유, 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괜찮아 하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공부하시나요? 그런 친구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뭔가에 내가 현재 평형 상태에서 뭔가가 바뀌었다면, 뭔가를 건드렸다면 나는 다시금 요 책상을 제자리로 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자, 화학, 평형, 이동, 르샤틀리의 원리, 그 내용도 이 책상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정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오늘 이 시간 배우게 될 내용, 르샤틀리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에서 B가 되는 간단한 화학평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자, A가 B가 되는, 즉 반응물은 A요, 생성물은 B라고 한번 봅시다.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주어져 있겠죠. 자, 그럴 때 정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아져 있는, 그렇지, 동적 평형 상태, 우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화학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학평형이 되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고 평형 농도가 일정해요 라고 하는 의미로 공부를 했었단 의미.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누군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의 책상을 건드린 효과, 즉 조건을 건드렸다, 조건의 변화를 일으켰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의 변화, 요건 외우셔야 돼요. 별표. 자, 그 조건이라 함은 무엇이다? 농도, 그 다음 압력, 그 다음 온도, 세 가지의 변인이다 라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의 변인에 의해서 우리는 조건이 달라져. 조건이 달라지게 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그 평형이 깨진 거예요. 나의 현재 상황, 이 책상의 위치 바뀌어져서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금 처음과 같은 상태로 놓이게 하려고 하듯이 평형이 깨졌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지 않았어. 그러면 어때? 책상을 다시 제자리로 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다시금 V1과 V2가 같도록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도록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평형 도달하게 되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평형 이동 법칙. 말 어렵죠? 르샤틀리의 원리라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첫 번째, 가역 반응에서, 그리고 평형이었을 때 어떤 조건에 대한 변화, 세 가지, 농도, 압력, 온도, 그것에 의한 변화를 거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서로 같지 않게 되는, 평형이 깨지게 되거들랑 다시금 반응이 새롭게 진행됨으로써 평형 상태를 유지해 줬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뜻.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농도입니다. 농도. 자, 농도에 대한 내용은 간단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냐면, 자, 요 밑에다 쓸까요? 그냥?
자, 우리 농도를 누구의 농도인지 몰라요? 농도를 증가시켰습니다. 농도를 증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죠? 농도를, 그렇죠, 많아졌대요. 그럼 농도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화학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주어져 있죠. 즉 반응물들이 생성물로 이동해 가는 그러한 평형에 놓이기 때문에 농도를 증가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누구? 반응물부터 보도록 합시다. 반응물. 자,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돼?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러면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말 뭐지? 그렇죠. 정반응. 그래서 반응물의 농도를 크게 하게 되면요, 선생님, 반응물의 농도가 감소되는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됩니다. 라고 들 수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엔 거꾸로 생성물. 자, 생성물의 양을 증가시켰어요.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생성물이 없어지려는 방향, 생성물이 없어지려는 방향,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되려는 방향, 어디? 역반응.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가 되면 어느 방향으로? 역반응.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선생님, 농도를 감소시키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좋아요. 자, 우리 농도를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농도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그럼 이번에는요, 선생님,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켰어요. 반응물 농도 점점 없어. 그럼 이거 채워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로? 그렇죠. 생성물에서 반응물 쪽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반응물의 농도를 떨어뜨리면 네, 역반응 일어나게 되어서 반응물 채워줘야 합니다. 라고 하는 뜻.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생성물. 생성물의 농도를 떨어뜨려요. 그럼 다시금 생성물 채워줘야 돼. 생성물이 많아지는 방향 어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와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물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되면 네, 그러면 생성물을 다시 채워줘야 하니까 생성물의 농도를 증가시켜 줘야 되니까 어느 반응으로?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여러분들 배웠던 내가 이 상황이면 난 이렇게 하려고 해. 난 다시 제자리로 가려고 할 거야. 그 마인드만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이 내용, 다음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농도 변화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달라질까? 이 내용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선생님이랑 평형상수를 했을 때 어떤 개념을 했었냐면 평형상수는 평형 농도를 넣게 되며 온도에 의해서만 변하는 온도상수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따라서 농도를 변화시켜도 어때요? 누군가를 넣어주면 그걸 없애주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됩니다. 평형상수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의 곱분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많이 해주면 그걸 없애주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돼서 상대도 많아지는 거예요. 혹은 누가 없애주려면 그것도 채워주려는 방향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동시에 변하게 됩니다. 결론만 얘기하자면 K값은 어떻다? 온도가 변하지 않기에 K값은 불변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꼭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부분. 자, 그럼 봅시다. 이러한 그래프,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그래프가 되겠죠?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화학 반응이 주어져 있어요. 암모니아가 합성되는 이 화학 반응을 살펴봤더니 질소, 수소, 암모니아의 개수가 1대 3대 얼마? 2래요. 현재 이들은 평형이었어요. 평형. 초기 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수소를 첨가했어요. 수소를 첨가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렇죠. 바로 반응물질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뜻. 그러면 반응물을 넣어줬어. 반응물이 어떻게 되려는 방향? 반응물을 없애려는 방향. 반응물 없애려는 방향 어디? 정반응.
그래서 반응물을 첨가를 하면 반응물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해. 반응물이 감소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니? 네, 이 말은 바로 그렇죠. 정반응. 그래서 정반응으로 평형이 이동되어요 라고 하는 말로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또 팁을 줄게요. 누군가를 첨가해요. 혹은 누군가를 제거해요.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농도 변화에 대한 평형이동, 이 그래프 안에 뾰족점이 등장을 합니다. 뾰족점. 자, 여기서의 뾰족점은 누구?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뾰족점을 찾아서 현재 내가 누구를 첨가했고 누구를 없앴는지를 찾는 것도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이니까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해. 별표. 반응하는 물질의 무슨 비? 농도비. 자, 이들은 함부로 반응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화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입니다. 그 개수를 살펴보니까 1대 3대 2. 자, 볼게요. 질소는요, 이만큼이 1만큼의 비율이에요. 1 보이시나요? 자, 수소는요, 그것에 비해서 얘는 3만큼의 비율이 이거예요. 자, 질소 너무 높게 그렸다. 요 정도로 할까요? 예, 낮게. 자, 요만큼. 그러면 자, 삐뚤어졌나요? 선생님 마음이 삐뚤가? 자, 다시 이렇게 요만큼. 자, 질소가 1만큼 감소가 되면요, 네, 수소는 그것의 3배, 마이너스 3만큼. 암모니아는 그것의 얼마? 그렇지, 2만큼, 플러스 2만큼. 이거예요, 이거. 1대 3대 2. 1대 3대 2. 아, 이거군요, 선생님. 반응하는 물질들, 그들에 있어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의 비는, 네, 반응하고 생성되는, 현재 반응에 참여하는 그러한 물질들의 농도의 비입니다 라고 하는 뜻. 완전 중요해. 자, 3번. 평형 농도. 현재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같죠? 질소는 이렇게, 수소는 이렇게, 암모니아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살펴봤더니 평형 농도에 비 이 값이 개수의 비인가요? 절대 아니다. 개수의 비는 현재 반응을 하는, 움직이는 그들의 폭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유념해서 알아두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새로운 평형에서의 평형상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 네, 이때는요, 초기의 평형 1, 새로운 평형 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초기의 평형상수 1과 새로운 평형 2의 평형상수는 어떻다? 같다. 이유가 중요하겠죠? 왜? 온도는 일정하니까. 따라서 이렇게 내용 정리를 꼭 잘 다듬어 두시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히 다루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반응물은 누구죠? 현재 수소를 첨가했다고 이런 친구들 많아요. 수소를 첨가했다고 수소만 없애는 줄 알아요. 아니죠. 반응은 수소 하나만 갖고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질소와 더불어 반응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소도 함께 더불어 감소, 수소도 감소, 생성물인 암모니아는 증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의 이동, 요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해 두시길 바라고요.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요,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입니다. 자, 압력 변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여기서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팁을 주자면,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은 기체에 해당합니다. 기체. 따라서 현재 주어져 있는 그 물질이 고체 혹은 뭐 수용액, 액체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고 누구다? 기체만 관여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보세요.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압력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일단 우선 여기서 판서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압력을 크게 했다라고 해봅시다. 압력 높였어. 그럼 우리 평형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화학에서 이 압력 변화는 기체의 반응에 국한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주어져 있는 반응계 기체애들이 압력이 감소했습니다. 입자수가 감소해줘야지만 때리는 그 압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기체의 몰수가 감소했다. 이걸 어찌하는데요,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어요. 화학반응식에서 그 개수의 비는 입자수의 비였어요. 우리 화학 1부터 아주 중요하게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체의 몰수가 감소해 이 뜻은 화학반응식에서 개수의 합, 다시 말해서 반응물의 개수합이 있을 거고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맥락입니다. 선생님이랑 이 내용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밑에 있지만 일단 머릿속 정리. 자, 압력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죠? 네, 압력을 낮추면 압력 다시 증가하려고 싶어요. 증가 방향. 자,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말 뭐? 그렇지. 압력이 커지려면 입자가 많아져야 해. 기체의 몰수가 증가해야 돼. 자, 기체의 몰수가 증가해야 되나요? 네. 그 말은 뭐지? 개수의 합. 그래서 개수의 합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리합시다. 자, 어떻게 얘기했다? 그렇지. 압력 높였어. 그럼 어떻게 해? 압력 낮춰야 해. 압력 낮출 수 있는 말이 뭐야? 입자수가 감소되면 돼. 입자수가 감소하는 방향. 그럼 입자수가 감소한다는 건 뭐야? 꼭 따져야 돼. 누구? 개수의 합. 개수의 합이 감소하는 방향. 자, 두 번째. 압력 낮췄어. 다시 압력 어때? 채워줘야 돼. 보충해줘야 돼. 압력이 높아지는 방향. 압력 높아졌다는 표현이 뭐야? 입자수가 증가하는 방향. 그래서 입자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표현, 개수의 합 증가라고 보시면 된다는 부분. 자, 선생님이랑 한번 실제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사산화 이질소와 이산화질소예요. 사산화 이질소와 이산화질소에서 초기 평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뭐 했죠? 실린더 눌렀어요. 실린더 눌렀어. 이거 뭐냐면 압력이 커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압력을 증가시켰다라는 표현은 압력 감소하고 싶어요. 방향. 압력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기체, 입자수 감소, 몰수 감소. 자, 기체 몰수 감소라고 하는 것은 화학반응식 개수. 화학반응식 개수를 봤더니 얘는 뭐니? 1, 얘는 뭐니? 2.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과 2 중에 몰수, 입자수가 감소하는 건 어디야? 당연히 역반응. 그래서 역반응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반응으로 가서 이 상황도 봤더니 역반응 누가 많아? N2O4. 자, 보세요. 이것에 비해서 N2O4의 입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까는 N2O4가 사산화 이질소가 하나, 둘, 셋, 세 개만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어요. 네 개나. 그래서 자, 지우개가 떨어졌는데 자, 그래서 입자수 어떻게 됐죠? 아, 이렇게 해서 압력이 변화되면 입자수가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의 내용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요 팁을 하나 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학교에서도 이런 걸 문제로 냈을 때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실제로 평가원에서 한 그동안 개정교육과정부터 따지면, 아니 실전교육과정부터만 따졌어도 한 4번, 5번의 출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얘입니다. 얘. 자, 같이 볼까요? 우선 압력 변화에서 이제 대충 어떤 의미는 이제 알았는데, 그럼 제일 민감한 게 뭐죠? 압력에 대해서 기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압력의 변화에 무관한 사례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떨 때가 무관할까? 압력 아무리 건드려도
그것에 무관하려면 반응 전후에 기체의 몰수가 어때? 같은 반응이라면 압력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H2 아이오딘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EHI인 거 이런 거. 자, 이들은요. 화학 반응식 개수합을 보면 반응물 1, 1 얼마? 2. 생성물 얼마? 2.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기체의 몰수의 변화 없어요. 이건 암만 압력의 변화를 해도 평형 이동하지 않습니다. 중요해요. 이거 의외로 학생들 많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고체나 액체가 포함된 반응, 기체만 고려해줘라 라는 거. 자, 세 번째. 요게 중요해요. 요게. 별표 3개. 자,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자, 요 표현 평가원, 정류납 학력평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어떤 표현으로 주냐면 강철 용기다 라는 표현으로 줘요. 부피가 변하지 않아요. 혹은 뭐 실린더라면 고정장치를 해놓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일정한 부피의 용기예요.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은 누굴 넣었어? 그러한 기체를 넣어줬어요. 특히나 비활성 기체인 거. 그걸 넣어줘도 해당되는 이 평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볼게요. A, 자, 기체 B. 네, 이들이 평형을 이뤄서 C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주어져 있는 그 용기, 강철 용기 가둬져 있는 안에서 이들은 현재 평형의 압력을 유지하고 평형의 농도를 유지한 채 잘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여기 뭐가 들어왔어? 비활성 기체 헬륨 혹은 네온, 아르곤을 막 넣어줬어. 얘네들을 넣었을 때 잘 생각합니다. 이 용기가 느끼는, 즉 강철 용기한테 나타내는 압력은 당연히 입자수가 많아져서 압력도 증가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A, B, C 각각 평형에 존재하는 이 기체들의 부분 압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걸 얘하고 반응 안 하니까. 나한테 이 전체에 해당하는 이 용기가 느끼는, 그릇이 느끼는 압력은 증가했겠지. 입자수 많아져서. 하지만 얘네들 각각에 미쳐지는 부분 압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 얘들아. 평형에 영향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팁 하나 더 나가요. 일정한 부피의 용기. 선생님이 이 표현, 아까 얘기했던 평가원에서 이거 한 5번, 4~5번 출제됐다는 게 바로 요거예요. 뭐냐면 일정한 부피의 용기가 아니라 자, 부피가 변하는 용기라고 해봅시다. 부피가 변한다? 예를 들면 실린더 같은 경우, 주사기 같은 경우 부피가 막 변해요. 현재 평형에 있는 세팅이에요. 좋아. 거기에 나는 헬륨을 막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지? 근데 얘가 자, 여기를 좀 주사기처럼 그려볼까요? 여기 있는 요 피스톤이 막 움직여. 이렇게. 그렇게 된다면 내가 비활성 기체를 주입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안에 입자수 많아졌죠. 부피 당연히 입자수 증가되었기 때문에 부피 커지게 될 겁니다. 부피 커지면요. 해당되는 A, B, C 얘네가 느끼는 압력은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압력은 작아져요. 압력이 작아졌다? 뭐 하고 싶어? 압력 작아지면 채우고 싶죠. 압력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더라.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나라는 이 표현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현재 주어져 있는 세팅이라면 1, 1, 1이에요. 어디죠? 입자수 많아지는 방향이 되겠죠. 압력 증가 방향. 그래서 입자수 많아지는 어느 쪽으로 갈 거야? 아마 얘라면 역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었겠지. 그래서 완전 중요해요. 정말. 자, 일정한 부피 용기. 그러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강철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암만 다른 걸 넣어줘도 나의 압력을 건드리지 않는 한 난 멀쩡히 있어. 이 뜻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부피가 변해. 이렇게 될 때 누군가를 넣어줘서 부피가 커져서 압력이 작아졌어. 이 안에. 그럼 나의 압력도 작아져. 그러는 바람에 그 압력 채워주느라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될 수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
자, 올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로도 내실 수 있어요.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도 타당성 있게 설명 잘 해두시길 바랄게요. 압력 변화에 따라 평형상수, 우리 온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불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내용 또다시 온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도. 자, 첫 번째 농도, 그 다음 뭐죠? 두 번째 압력, 세 번째 마지막, 그래요, 온도입니다. 자, 온도. 요 개념도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 여러분들 보세요. 온도를 높입니다. 좋아, 온도 증가. 그럼 온도 어떻게 하고 싶죠? 온도 낮추고 싶어요. 온도 높아졌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온도라는 개념은요.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인 반응물 생성물의 상태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이에요. 주변의 상황이 온도가 올라가져 있으면 그걸 낮추려는 방향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반응계인 내가 그 열을 흡수해버리면 돼요. 그럼 온도가 낮아져요. 그래서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어느 쪽? 흡열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 아하, 내 반응계가 열을 흡수해서 현재 올라가 있는 온도를 낮출게 라는 의도로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부분. 자,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온도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높여줘야 돼요. 온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갖고 있는 열을 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이려는 방향, 발열 반응 쪽으로, 발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자, 그러면 흡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크고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다라고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재미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고 해봅시다. 정반응, 흡열 반응. 좋아, 오케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상황 A가 있었고요.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요.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에요. 그럼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죠? 온도? 그렇죠. 온도 높이면 온도가 낮아지는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어 줘야 된대요. 그 말은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뜻은 뭐야? 반응계인 내가 그 열을 흡수해 버리면 돼.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흡열 반응 쪽이다라고 하는 건 뭐죠? 현재 정반응이 흡열 반응인 거니까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된다는 부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반응으로 왔나요? 그렇죠. 아까와는 달라요. 온도가 달라지면서 정반응으로 치우쳤다. 생성물의 양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때는 K 값이 달라져요. 왜? K는 온도 상수니까. 온도 상수여서 이들은 K가 정반응만이 진행되어오는 바람에 평형상수인 K는 증가하더라. 자, 그럴 때 재미난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온도를 높임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걸 보고 딱 판단하셔야 돼요. 아, 정반응이 이들은 흡열 반응이구나. 그래서 평형상수가 커졌어요.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자, 뭘까요?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래요. 좋아.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조건에서 선생님 온도를 높여줬어요. 아, 온도 높여줬어? 그럼 온도를 감소시켜야 해. 온도 감소시키는 방향이 어디야? 네, 이거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이라고? 그런데 현재 정반응이 발열 반응인 걸 그럼 어느 쪽? 그렇죠.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다라는 표현은 역반응이 흡열 반응이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어디로? 역반응으로 갈 거다. 역반응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반응물이 많아지는 아이예요. 반응물이 많아지는 아이니까 평형상수 K는 어떻게 돼? 감소. 봅시다.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이렇게 평형상수가 커지는 방향. 정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평형상수가 감소되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그 다음의 예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산화질소, 사산화이질소를 갖고 본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상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요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보세요. 현재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는 색깔
하나를 띱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봤던 거 우리 요거는 압력 변화에서도 사례로 봤었죠. 온도 변화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눈으로 색깔의 변화가 딱 보이기 때문에 평형이 어디로 치우쳐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현재 이들은 정반응이 발열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빨리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역반응은 흡열이구나. 이렇게. 자, 0도씨에서요 25도씨로의 변화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에서 25도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야? 온도 높였어요 라는 뜻이에요. 온도 높이면 어떻게 하고 싶죠? 온도 감소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줘야 합니다.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말이 뭐죠? 반응계가 열을 흡수해 줘야 돼요. 델타 H가 0보다 큰 흡열 반응 쪽을 의미해요. 그 말은 선생님, 흡열 반응 쪽이요. 정반응이 발열. 아, 그럼 역반응 쪽으로 갔군요. 그래서 역반응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확인. 역반응이 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N2O4보다는 NO2가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N2O4가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서는 하나, 둘, 셋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죄다 NO2로 바뀌어져 있었구나. 아, 그 말은 뭐야? 네, 이들은요 역반응이 진행이 되어서 N2O4가 NO2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 자, 그럼 두 번째, 100도씨에서 뭐가 됐죠? 25도씨로 온도를 낮췄습니다. 온도 낮추면 온도 어떻게 해야 돼? 높여야 돼요. 증가 방향. 온도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말은 온도가 증가해주는 방향이다라고 하는 말뜻은 뭐? 발열. 발열이다라고 하는 걸 딱 봤더니 다행히 정반응이 발열이래요. 정반응이 발열이군요. 따라서 정반응으로 간다는 뜻입니까? 맞아요. 자, 정반응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N2O4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N2O4가 더 많아졌습니까?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얘는 N2O4, 사산화이질소가 하나였지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더 많아졌군요. 아하, 그래서 이들은 바로 정반응으로 갔군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자, 눈으로 NO2 젓갈색, N2O4 무색이다 보니까 온도를 변화시키면서 혹은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그 색깔을 확연하게 관찰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 내용, 즉 NO2 이산화질소와 N2O4 사산화이질소는 끊임없이 아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화학평형을 공부할 때도 이 화학식이 사례로 등장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 때 공부할 때도 온도, 르샤틀리 원리에서 압력 변화, 이때에도 이 사례가 등장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사실 웬만하면 학교에서 모든 상황은 실험을 해서 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지론이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NO2하고 N2O4를 예전에 EBS 강좌에 처음에 이제 화학 설명을 할 때 만들어 왔어요. 구리에다가 진한 질산을 넣으면 만들 수 있어요. EBS에서 보여주려고. 학교에서는 다행히 후드라고 하는 장치 안에서 하니까 머리가 아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나올 때마다 옛날 기억이 나요. 이 실험을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도 애들이 막 우와,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막 변하고 압력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압력 변화는 주사기 갖고 하면 되거든요. 압력에 따라서도 막 색깔이 변하니까 학생들이 우와 하는 게 너무 이제 좋아서 이것도 EBS 아이들한테 보여줘야겠다 해서 갖고 왔어요. 스튜디오 안에서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녹화를 다 취소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굉장히 유독성 기체예요. 사실 이건 맡으면 안 됩니다. 후드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요 좁은 공간에 스튜디오 안에 와서 이 장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래서 막 선생님이 이거 실험을 하는데 녹화를 하면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프고 카메라 감독님도 막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고 결국에는 녹화를 취소한 사례가 있어서 선생님이 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옛날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그 경험 이후로 절대로 얘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유독성 기체예요. 그리고 사실 이걸 나중에 처분할 때에도 물에 녹여서 처분을 이제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요. 눈으로 보기는 좋지만 사실은 그냥 사진으로 보거나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으로 관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내용이었죠?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문제풀이 어떻게 같이 풀면 좋은지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은 르샤틀리의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책상에 나는 평형된 상태에서 앉아서 반듯하게 공부하고 싶은데 그 책상을 건드려
건드리는 조건, 농도, 압력, 온도. 그럼 나는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 책상을 반듯하게. 그 조건을 다시금 없애려는 방향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문제를 보시면 다음은 기체 A가 B가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A의 분해 반응의 열화 반응식과 그 다음 25도씨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A와 B의 현재 이들은 무슨 상태? 평형 상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한 조건에서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대기압에 노출되어져 있죠. 대기압은 1기압이에요.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되어 있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밖에서 누르는 거 1기압. 자, 그 다음 피스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꼭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밖에서 누르는 것과 이쪽에서 해당하는 압력이 같다라는 걸 꼭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밀치는 압력도 얼마? 1기압. 이들이 현재 평형의 조건에서 이렇게 놓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한 거냐면 25도씨에서요. 외부의 압력이 얼마가 되면 2기압. 자, 외부의 압력이 2기압 되었대요. 아유,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열심히 기체 파트 배웠잖아요. 2리터 1기압. 보일 법칙. 자, 그러면 2기압이 되면요. 그 부피 1리터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일 법칙을 쓸 때는요. 온도가 일정했고 입자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보일 법칙을 썼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외부의 압력을 크게 했어요. 압력을 크게 하면 압력이 감소되려는 방향, 기체의 입자수가 감소되려는 방향, 기체의 입자수 감소되려는 방향, 개수의 비교가 감소되려는 방향, 어디? 역반응. 따라서 이거 지금 역반응으로 가는군요. 그 뜻이에요. 역반응으로 가게 되면요. 기체의 입자수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입자수 아까 평형 상태에 놓여진 걸로 일정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이들 안에는 입자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부피는 1리터가 아니라 1리터보다 더 작아진다라고 정정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온도를 높이면 이 표현. 온도 높이면. 자, 우리 온도 높이면 어떻게 하고 싶죠? 온도를 낮추는 방향. 온도 낮추려면 그렇죠. 반응계가 열을 흡수해 줘야 돼요. 다행히 정반응이 흡열 반응입니다. 정반응이 흡열 반응? 온도 높이면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어요. 어느 반응? 정반응. 정반응 쪽으로 평형 이동한다. 그렇죠. A의 입자수 감소, B의 입자수 증가. 이렇게. 그래서 A의 분자수가 감소가 아니라 A 분자수 감소 맞네요. A 분자수 감소, 그 다음 B의 입자수 증가. 이렇게. 이유는 옳은 선택지 디귿. 자, 이거 나왔어요. 이거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 원고 쓰면서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거 너무 대박이야. 이거 아이들한테 꼭 적용해야지. 이런 욕심 갖고 이 문제 넣었어요. 피스톤을 뭐하고? 고정하고. 자, 얘들아, 아까 금방 했어. 피스톤을 고정? 뭐라 그랬어? 그렇죠. 부피가 일정. 자, 그럴 때 이 반응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비활성 기체 첨가. 그러면 이 실린더가, 이 반응 용기가 느끼는 압력은 클 거예요. 왜? 입자가 누군가 더 들어왔으니까 더 때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 평형에 있는 얘네들의 부분 압력에 영향을 주나요? 안 줘요. 얘네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부피가 그대로 있잖아. 얘네들 자체로 그냥 현재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A의 부분 압력은 변하지 않아. 불변. 자, 또 하나. 평형 이동해? 아니. 평형 이동하지 않아. 이동 X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때요? 수능 개념 기초를 잘 닦으면 응용력이 막 발산을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요걸 쓰셔야 되죠. 옆에다. 부피 일정한 거 알면 뭐해? 아닌 것도 알아야지. 자, 피스톤 고정하지 않았다라고 해봅시다. 피스톤 고정하지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피스톤을 고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 뜻이 뭐야? 부피가 체인지, 변화된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똑같이 누구 첨가? 헬륨을 첨가합니다. 헬륨을 첨가해 주게 되면요. 입자수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얘네들 실린더, 피스톤 움직입니다. 부피 커지죠. 부피 커지면요. 압력 작아져요. 압력 작아지면요. 뭐 하고 싶죠? 압력 다시 늘어나야 돼요. 압력 다시 늘어난다? 그렇죠. 기체의 입자수 증가. 기체의 입자수 증가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야? 계수. 입자수 증가는 뭐지? 정반응. 그래서 정반응 가느라 어떻게 돼? A의 부분 압력은 감소할 것이고 B의 부분 압력이 커진다라고 두셔야 된다는 부분. 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고요. 정유연합학력평가 그리고 대수능 모의평가 수능 문제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왜 그런지 아닌지 이 정확한 이유를 암기를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옳은 정답은 몇 번만 있다. 옳은 정답은 니은만 있는 것으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요거 좀 지우고 2번 문제는 뭐였냐면 2013년에 치러졌던 6월 모의평가 20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안 하나? 이제 20번 딱 나오면 선생님 지금 개념 시간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하나요? 할 수 있으니까. 개념 선생님이 얘기했죠. 누누이 기초만 잘 닦여지면 20번 문제도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시작합니다. 자, 화학평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오케이. A와 B 얘네들을 각각 X몰씩 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면 되죠. A 상태는 안 쓸게요. B, EC입니다. 얼마씩 넣었어? X, X 이렇게. 그리고 나서 평형 1이 되었을 때 A와 C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2하고 4래요. 자, A와 C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2와 4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감정이 막 샘솟아야 하냐면 1, 2 여기서 없던 아이가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개수의 B만큼 그렇죠. 반응하고 생성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는 1, 1, 2, 2, 2, 4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그러면 보세요. 이거 못하는 친구 없겠죠? X에서 2를 뺐는데 2다라고 하는 건 X는 곧 뭐죠? 4예요. 4.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요? 2죠. 2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 한 거냐면 평형 1에 이게 평형 1입니다. 자, 누굴 했지? B를 얼마를 넣었어? Y모를 넣었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2, 2, 4였습니다. 자, 여기에 얼마를? Y만큼을 넣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평형이 되었을 때 네, A의 농도를 측정했더니 A는 얼마입니까? 1. 아유 예뻐요.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2에서 1, 마이너스 1, 1,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였죠? 그렇죠. 얘는 여기에서 고려돼서 1 더하기 y일 거고 여기는 6일 것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요런 표현해 줬어요. 문제에서 단서 조항에 가와 나에서 현재 이들은 온도는 동일하다. 항상 온도 동일하다라는 게 무조건 나오면 그걸 무조건 써먹어야 돼. 뭐? 평형상수 동일. 지금 가에서 나에서의 요 상황에서 평형에 도달한 상태에서 온도가 동일해. 평형상수가 같은 거예요. 볼게요. 평형상수 같나요? 그렇죠. 자, 요걸로 평형상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상수는요. 2 곱하기 2, 4의 제곱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여기서의 평형상수는요. 온도 동일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얼마? 1 곱하기 1 더하기 y 6의 제곱. 그들이 서로 어때야 돼? 온도 동일하니까 써먹어. 같아. 자, 요거 계산하면 y가 얼마 나오냐면 8이 나와요. 8. 그럼 보세요. y는 8, x는 4 다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답은 평형 2에서 온도를 뭐 했어?
높였어요. 좋아. 온도를 높였는데 선생님 온도 높였는데요. 평형이 되었을 때 C의 농도가 5예요. 이건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요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거 1대 1대 2. 아하, 얘는 플러스 0.5, 플러스 0.5 이렇게 되어 있겠군요. 그렇죠. 뭐가 됐죠? 온도를 높였을 때 역반응 진행된 것이죠. 자, 온도를 증가시키면요. 온도를 낮추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합니다. 온도를 낮춘다는 게 뭐야? 그 개가 열을 흡수해버리면 된다는 뜻? 그럼 흡수한다. 역반응이 흡열반응, 정반응은 발열반응. 이런 결론. 어렵지 않아요. 아, 그러면 얘는 어느 쪽으로 이동됐는지를 확인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반응계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를 알아라 라고 하는 진술이군요. 맞아요. 그거예요. 선택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항. 나에서 Y는, 자, 나에서 Y 구했어요. 평형상수 같다는 거. 온도 일정하다라는 건 그저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문제를 출제할 때 기본 원칙이 뭐냐면 필요 없는 단서는 안 줘요. 왜냐하면 학생들을 더 혼돈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단서가 나오면 그건 뭔가 있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다. 이건 꼭 쓰세요. 누구? 평형상수 같다라는 조건. 따라서 그걸 이용하면 Y값이 나왔고 아까의 변화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X값은 4였습니다. 그러면 Y는 8, X는 4니까 Y는 X의 2배이다 라고 하는 진술은 옳은 진술로 고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항. 정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정반응 무슨 반응이에요? 그렇죠. 얘는 발열 반응, 델타 H가 0보다 작은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항. 1에서요. 온도 변화 없이 피스톤을 내려서 부피를 어때? 줄였어요. 자, 요것도 좋아. 요것도 완전 좋았어. 볼까 얘들아? 온도 변화 없었대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피스톤을 내려 뭐 한 거지? 압력을 크게 했다라는 진술. 부피를 줄였어요. 압력 변화 시켰군요. 그럴 때 C의 분자수는 증가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학생들은 어떤 개념이 있냐면 마치 막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에 힘을 가하면 슉 하고 막 정반응이 올 것 같대요. 뭐죠? 화학반응식의 개수가 1, 1, 2입니다. 반응물 개수의 합 2였고요. 생성물 2였어요. 서로 개수의 합이 어떻죠? 같아요. 서로 개수의 합이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압력 변화시켜도 움직여 안 움직여? 영향받지 않았었다고요. 이거 우리 아까 압력의 변화에서 영향, 무관한 경우 요 얘기 했었던 조건 중에 하나였었죠. 중요합니다. 이런 표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따라서 C의 분자수 증가하는 거 아니고요.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진술로 정답은 몇 번만? 1번의 기억만 정답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 내용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오늘 한 내용은 나는 멀쩡히 현재 평형이에요. 좋아. 근데 그 평형을 뭐 했어? 건드린 거죠. 세 가지의 변인에 의해서 건드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도, 압력, 온도. 각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 농도와 압력에서는 평형상수가 달라지지 않아요. 온도에 의해서만 평형상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향해서 왜 이들이 정반응으로 가고 왜 역반응으로 가는지 그 이유가 명확해야지만 어떤 평형의 조건을 건드려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음을 꼭 명심하시고 평가원에서 주력으로 하는 어려운 단원 중에 하나가 평형 이동입니다. 물론 반응 속도 단원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평형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잘해둬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거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이 평형의 문제를 건드려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수능 기본 개념이죠. 그 개념이 잘 다져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응용력이 더 완전히 높아져요. 그러려면 지금 오늘 했던 내용 두 문제를 반드시 꼭 잘 복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아직 평형이동 좀 더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이죠. 21강에서 화학평형이동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